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과거 한국의 드라마들은 외국인들에게 무척 생소했습니다. 애초에 한국에선 드라마라고 하지만 해외에서는 쇼, 시리즈, 소프오페라라고 불리기 때문에 코리안 드라마라는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았죠. 그러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넷플릭스를 타고 해외 커뮤니티에서 K-드라마 광팬이 되었다. 다시는 헐리우드 드라마, 영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외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연 해외 네티즌들이 열띠게 토론 중인 한국 드라마를 보기 전에 가졌던 편견들, 그리고 처음 보는 완전히 충격받았다는 포인트들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아시아 국가, 그것도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재밌어봤자겠지 라며 오직 유치한 로맨스, 혹은 퀄리티가 별로인 저예산 드라마라고 예상했다는 의견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 드라마가 오글거리고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로맨스 소설 보듯이 설렘을 찾는 중년 주부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생각했고요. 누군가 저에게 K-드라마를 보라고 설득하려고 한다면 면전에 대고 웃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 드라마는 제 취향의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에, 제가 틀렸어요. 작년에 제가 본 몇몇 K-드라마들은 제 평생 봐온 서양권 드라마와 영화를 완전히 압도하는 수준의 퀄리티, 스토리, 그리고 완성도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바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제발 K-드라마 한 번만 봐보라고 설득하는 사람이 돼버렸지 뭐예요. 라며 자신도 우연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드라마로 만든 팝송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입문한 후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게 된 것이라 밝혔는데요. 이런 우연한 계기로 한국 드라마라는 신세계를 발견한 것을 마치 앨리스가 토끼굴로 빠져 이상한 나라에 도착한 것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한번 한국 드라마를 본 후로 헐리우드 영화조차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후기글도 많았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인조적인 예쁜 얼굴, 꿈같은 남자와의 긴 로맨스를 꿈꾸는 여자애들을 위한 것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 쇼와 스페인 쇼를 다 보고 나서 넷플릭스와 비키를 구독했더니 그 후로 단 하나의 미국, 영국 쇼도 끝까지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영국 쇼들 모두 K-드라마가 가진 정서적인 요소를 따라올 수 없으며 그것들을 깊이 있게 그려낼 시간조차 부족했기 때문이죠. 아직도 몇몇 만화 영화는 옛날부터 봐오던지라 보고 있긴 하지만 K-드라마만이 제가 챙겨보는 유일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할리우드든 발리우드든 어떤 나라로든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네요. 저는 처음에 K-드라마가 서양쇼와 퀄리티 면에서 비교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틀렸습니다. 또 저는 K-드라마가 모두 로맨스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많은 장르가 있을 줄 몰랐어요. 또 자막을 읽기 힘들어서 그만 보거나 결국 질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봤던 일본 드라마처럼 엄청 오글거리고 저예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본 한국 드라마는 내일도 칸타빌레여서 별로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 후 제가 쌍가포차를 봤는데 완전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 후로 봤던 모든 한국 드라마들 역시 옛날 제 예상을 모두 날려버렸으며 서구권 드라마들보다 훌륭했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K-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후로 몇 번이고 충격에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쌍가포차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 드라마로 바꾸기 전에는 일본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라며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 한국 드라마를 시작했다가 이제 더 이상 일본 드라마를 보지 않게 됐다고 밝힌 한 시청자는 한국 드라마를 볼수록 한국어와 한글 이름들이 점점 아름답게 들리며 한국어에도 관심이 생겼다는 후기를 남겼는데요. 이처럼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한국어 자체의 홍보 효과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흥미로운 것은 한국 드라마의 애청자가 된 후로 한국어 막장, 사극 등을 그대로 하나의 장르로서 쓰는 이들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의 막장, 로맨틱 코미디, 사극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안 봤었어요. 팬데믹 이전엔 K-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K-드라마에 푹 빠지기 시작했고 우리 엄마와 저에게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하곤 했어요. 처음엔 다른 볼 것도 있었기 때문에 별로였지만 2020년 3월부터 호기심이 들었어요. 제 생애 첫 K-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드라마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는 말로도 다 표현 못할 정도로 아주 미쳐버렸어요. 모든 에피소드를 사랑했고 캐릭터와 함께 울고 웃었고 그냥 매료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현빈과 손예진이 실제로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는 황홀할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처럼 K-드라마에 미쳐있진 않지만 K-드라마는 제가 보는 새로운 장르의 드라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나빌레라,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를 받고 지금은 펜트하우스를 보고 있습니다. 제 생애 첫 막장 드라마예요. 또한 한국 드라마에는 다른 드라마에는 없는 한국적인 섬세하고 현실적인 감정 표현, 그리고 한국 특유의 건강한 사회적 분위기, 깊은 메시지가 녹아있어서 더욱 유익하고 특별하다는 의견도 쏟아졌습니다. 저는 서구권 드라마에도 푹 빠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K-드라마를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매달리고 빌면서 제발 한국 드라마 보라고 할 때마다 절대 안 볼 거야 라고 말했죠. 저는 늘 친구들이 그렇게 푹 빠진 이유는 핫한 배우들과 유치하고 드라마틱한 스토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루는 인스타그램에서 아시아 넷플릭스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트윗을 봤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한국 드라마들을 추천하더라고요. 저는 곧장 추천작 중 하나인 타에는 지옥이다를 받고 완전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서양쇼에서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후로 도깨비를 받고 푹 빠졌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한국 드라마를 봤어야 했다는 걸요. K-드라마에는 아주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다른 나라 드라마들 사이에서 돋보이게 만들죠. 인물들은 엄청나게 호감이며 서사가 아주 탄탄합니다. 심지어 악역들마저도요. 등장인물들은 비현실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며 마냥 뭔가를 미친듯이 할 경우에도 보통 코믹한 이유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줄거리는 굉장히 독창적입니다. 전반적인 미적인 센스, 분위기는 아름다우며 편안해서 당신을 순식간에 녹여버릴 겁니다. 그래서 제 선입견은 K-드라마에 대해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 예상이 정확했던 것 딱 한 가지는 잘생긴 남자 배우들 뿐이었네요. K-드라마는 로맨스, 사랑 이야기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처음 본 K-드라마 라이브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뒤이어 비밀의 숲 또한 나의 아저씨를 봤는데 K-드라마가 인간관계를 그려내는 방식은 제 생각 이상으로 다양했습니다. 로맨스 드라마는 저에게 좀 오글거리기도 해서 자주 안 보지만 몇몇 K-드라마는 서구권에서 만드는 콘텐츠를 진심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K-드라마에 대한 선입견이랄 게 없었어요. 처음 접한 몇 개는 블랙, 미생, 힐러, 피노키오, 오만과 편견 등이었고 제가 봐오던 미국 드라마들보다 훨씬 감명 깊게 다가왔어요. 게다가 미국 쇼들에서 경찰의 폭력을 영웅시하고 다른 나라 침략을 영웅시하는 것을 보면서 씁쓸함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보너스였죠. 저는 보통 등장인물의 언어를 못 알아듣는 쇼나 영화는 깊이 파고들지 않았어요. 공감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죠. 실험삼아 꽃보다 남자를 봤는데 가벼운 분위기인데도 완전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집중해서 드라마를 본 건 처음이었죠. 실제로 그날 새벽 2시까지 정주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많은 K-드라마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서서히 제가 보는 메인 드라마들이 됐어요. K-드라마들은 스토리텔링에서 훌륭할 뿐 아니라 서구권 쇼들에는 결여된 건강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 속 인물들과 스토리는 말 그대로 제 안식처가 됐죠. 저는 그 어떤 서구권 드라마보다도 K-드라마를 통해 삶에 대해 더 많이 배웠어요. 저는 끝내준다고 생각했죠. 톱으로 꼽히는 드라마들보다 더요. 또한 실제로 점차 더 많은 이들이 넷플릭스를 통해 K-드라마에 빠져가는 것을 체감 중이라는 간증글, 그리고 한국 드라마의 재미를 나눌 사람들이 늘어나서 기쁘다는 의견들도 이어졌습니다. 확실히 재미있는 작품, 좋은 작품을 보고 나면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알려서 입덕시키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요. 그런 만큼 팬데믹을 기점으로 한국 문화와 콘텐츠가 폭풍 같은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입소문을 통한 자체 바이럴 마케팅 효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한국 문화와 콘텐츠가 더 많은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지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